우리가 저번 시간 남북국 시대를 정리를 다 했었는데 복습 한번 해봅시다.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가 뭐죠? 통일신라 발해. 그지? 삼국시대가 끝나고 신라가 뭐 나름대로 삼국 통일했다고 하지만 사실 위쪽에 우리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하고 당나라 몰아내면서 세웠던 발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나란히 한 200년 흘러갔던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았지? 그때를 정리한 거죠. 이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뭐죠, 이게? 랴오허강 요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요 위쪽에 있었던 나라가 발해가 되시겠고요. 그죠?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을 기점으로 아래쪽이 뭐 나름 통일했다고 깜짝대는 통일신라가 있고, 그지? 그리고 중국은 이때 뭐 당나라였고, 위쪽에는 돌궐, 나중에는 이제 거란이 득세하게 되죠. 밑에는 뭐 쪽발이들 왜 쪽쪽거리고 있을 거고요. 그죠? 이때가 남북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발해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통일신라 그리고 후삼국 시대 그리고 후삼국의 통일 고려 건국 과정까지 그걸 저번 시간 쭉 봤었단 말이지. 됩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위쪽에는 먼저 발해부터 발해. 발해는 누가 건국했다 그랬죠? 대조영이죠. 야, 너 정신 차려. 몸살? 아유, 잡아. 여기저기 난리네. 발해는 대조영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들 규합해가지고 당나라 애들 몰아내고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 지배층은 누구였다? 방금 얘기했던 뭐 다수는 아니고 숫자는 좀 적지만 그래도 고구려계 사람들입니다.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였고? 대조영이죠. 기억나요? 피지배층은 쪽수는 많은데요. 다수인데요. 이 다수의 피지배층은 누구? 말갈계의 사람들이죠. 아니 그럼 다수의 말갈계가 소수의 고구려계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면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막 지배하고 그러진 않았었어. 되지? 그래서 말갈계 사람들, 이 피지배층 이 사람들에게는 자체적으로 같은 말갈족 안에서 촌주를 뽑아서 촌주가 다스리도록 허용을 했고 전애들의 전통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고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갈계 사람 중에 일부는 지배층으로 포섭한 사람들도 있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하진 않았었다는 거.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다수가 누군데? 말갈기 사람들인데 이거 고구려의 어떤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알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다수는 말갈족이었지만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뭐 왕이나 지배층 자체가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게 드러납니까? 일본에 보냈던 외교 문서에요 발해 왕이 스스로 뭐라고 칭하고 썼다고? 고려왕 누구누구다라고 써놨었다. 자기가 고려왕이라고 써놨다니까. 고려가 옛 고구려의 원래 공식 명칭이야. 알았지? 그래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 스스로 뭐라 칭한다? 고려왕이라 자처하고 있다. 발해 사람들이 스스로가 고려 후손이라고 말한다니까. 또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적인 유사성도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면들도 많아요. 온돌장치고 고구려 전통 양식인데 발해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정해공주 무덤 뭐라고요? 정해공주의 무덤을 보면 고구려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굴식돌방의 모주림씨 천장구조에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기와장 끝에 있는 영꽃무늬의 와당 뭐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유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알겠지? 이런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로 보아야 하겠죠. 발해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반드시 대외관계가 나온다고 했어요. 왜요? 남아있는 문서가 사실 외교 문서밖에 거의 없거든요. 발해의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 외교관계 하나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알겠지? 세 사람의 왕을 기억하자. 8세기 초. 싸움 졸라 잘했던 무왕. 벌써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지? 그 다음에 8세기 말 있었던 이제는 조금씩 문물을 수용하고 정비했던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9세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선왕이라는 사람 때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먼저 8세기 초 무왕 때는 영토를 크게 넓힙니다. 지금의 저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무왕 때예요. 두 번째, 8세기 무왕 때 누구하고 다투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당나라가 발해에 있었던 피지배층 말갈조 극우 세력이었던 흑수부 말갈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꼬드겨가지고 반란을 조장했었죠, 뒤에서. 나중에 발해 무왕이 당나라가 뒤에서 꼬드겨가지고 반란 일으킨 거 알고 당나라를 까버립니다. 그래서 장문휴 장군 수군 장수를 시켜가지고 산둥반도 일대로 공격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때는 당나라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산둥반도를 공격했었거든요. 되십니까? 당하고만 대립했느냐? 아니에요. 신라하고도 대립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당하고 신라가 조금 친선관계를 좀 맺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발해는 당하고도 대립, 신라하고도 대립관계를 좀 형성을 하게 됩니다. 됩니까? 근데 이런 어떤 당나라하고의 대립관계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 누가 보더라도 이때 명실공히 당나라는 세계 초인류 국가입니다. 그들과 계속 척을 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왕 때가 되게 되면 뭐합니까? 관계 개선을 좀 하죠.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당과 친선관계를 좀 맺게 되면서 됩니까? 당나라의 유학생도 이제 파견을 하게 되고 당으로부터 문물도 좀 수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좀 있게 되죠. 한편 당하고만 친선을 맺고 끝낸 게 아니고요. 신라도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언제까지 대립만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문왕 때 친선으로 좀 가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교역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발해가 서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약간 친선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신라도라고 하는 교역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왕 때는 신라와도 친선을 위한 노력 정도는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교역로도 뚫고 뭔가 경제적 교류도 좀 하려고 했었으니까. 알았지? 그리고 발해는 발해의 독자적 자주성 막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좀 쓰기도 합니다. 이때. 얘기했죠. 연도를 계산하는 연호를 외국 걸 따라 쓴다는 것은 자주성이 되게 좀 스크래치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만의 독자적 연호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성의 어떤 그죠? 그런 상징입니다. 이게. 알겠지? 이런 일들이 문왕 때 있었다. 되십니까? 그러다가 선왕 때가 되면 요때가 주변 국가들이 다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칭하며 막 추켜 세웠던 그런 시대니까 이때가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926년에 10세기 초죠. 멸망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거란 애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거란한테 멸망하면서 이때가 이제 통일신라도 거의 무너져가면서 후삼국으로 막 분열될 때거든. 그때 왕건의 고려로 이 유민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고려 사람들과 함께 발해 유민들은 같이 거란 타도를 외치며 고려 거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지? 되지? 좋아. 이번에는 통일신라. 먼저
신라의 역사를 세 개의 시대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할 겁니다. 삼국시대 때의 신라는 누구 힘이 셌죠? 삼국시대 때의 신라는 진골 귀족의 힘이 무지하게 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왕권은 아예 완전 쭈러리였어요. 왕권은 미약했었죠. 그래서 왕은 그냥 김씨 중에 아무나 하는 거였고요. 구체적으로 김씨 왕족들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골 귀족 최상위 귀족이죠. 이네들의 회의였던 화백회의에서 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뭐 김씨 왕족 중에 왕이 되는 자들은 전부 화백회의의 구성원인 진골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네들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등과 화백회의 구성원인 진골 귀족들의 힘이 무지하게 셌고 왕은 사실상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초창기 삼국시대 때의 신라는 왕권은 되게 낮아요. 알겠죠? 하지만 이후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한번 올라서다가 다시 주저앉을 거야. 알았지? 돼요? 반면에 진골귀족의 힘은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진골귀족들의 힘은 막강했었죠. 화백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왕의 선출권자들이었고요. 알겠죠? 상대등이라는 어떤 왕 다음가는 행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 직책 상대등 직책을 자기네 대표로 세웠었고요. 진골귀족들은. 알겠지?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었고요. 됐습니까? 부역징발까지 가능한 막 땅, 노급 같은 거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좀 발릴 거예요. 그러면서 진골귀족의 힘이 좀 약해져요. 하지만 나중에 8세기 해공왕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알았지? 지금 보니까 주황색이 누구의 힘을 말합니까? 그렇지. 진골귀족의 힘이고요. 진골귀족의 힘은 진골귀족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통해 대변되는 것이고요. 진골귀족의 대표이자 행정권의 2인자였던 상대등의 힘은 역시 진골귀족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죠. 상대등의 힘이 세졌다. 아, 진골귀족이 왕과 버금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진골귀족 대표거든요,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반면에 파란색은 뭐라고 봐야 돼? 옛날에는 원래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왕은 진짜 핫발이었죠. 근데 삼국 통일 과정에서 부자세습도 막 왕이 부자세습도 이루어내고 막 무슨 토지도 바꾸고 사백회에다 눌러버리고 왕권 세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이게 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왕권을 뒷받침했던 세력은 누굽니까? 진골귀족에게 불만이 가장 많은 진골귀족 바로 밑에 육두품들이거든. 둘이의 힘이 붙어 다니게 돼 있어요. 되죠? 그래서 시기를 언제로 먼저 잡아야 되냐면 무열왕. 삼국 통일전쟁 막 시작했던 김춘추를 말하죠. 김유신 장군을 데리고 삼국 통일전쟁 막 했던. 이해됩니까? 이 무열왕을 기점으로 그 앞에는 신라, 상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때는 삼국시대의 신라죠. 됐습니까? 이때 진골귀족은 막강했습니다. 알겠죠? 이때 진골귀족과 화백회의의 힘은 뭐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니까 화백회의 힘이 무지하게 셌고요. 당연히 화백회의 수장이자 진골귀족 대표였던 상대등은 왕과 대등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알겠지? 그런 행정권 2인자 역할을 독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진골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토지를 지급받았었습니까? 세금도 맘대로 거둘 수 있으며 그 백성들을 막 자기네 거의 노예처럼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부역징발권까지도 막 사람들이 부여받는 땅들이 하나씩 다 지급돼 있었잖아. 이해됩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노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고 이 진골귀족 가문 사람들은 전부 막강한 토지를 부여받았었죠. 부역징발까지 가능한.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어요. 부여받은 땅으로부터 세금 걷는 수조권 플러스 부역을 징발할 수 있는 역징발권까지를 갖습니다. 자기 백성처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되나요? 힘드네요. 근데 무열왕 때 김춘추 무열왕 때 이때
사만 일통의 대업 막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김춘추가 병사들을 다 중앙으로 끌어모아서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왕이 군사권을 다 틀어주죠. 이때 무열왕이 바로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부터 왕위를 부자 세습할 것이다.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화백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무조건 직계 아들로 가버리면 화백회의는 왕에 대한 선출권이 없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불만이 있어도 개길 수가 없어요. 전쟁 명분으로 지금 중앙에서 왕이 병력을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라고. 무열왕이가 삼국 통일하겠다고 깜짝댔던 이유가 뭐 민족적인 어떤 뭐 과제, 민족적인 소명의식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왕권 강화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통일전쟁 한 거야, 이 양반.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김춘추 무열왕 때 이때부터 부자 세습까지 이루어내고 통일전쟁을 시작하면서 군권을 틀어지고 왕권 강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통일이 완수가 됩니다. 그리고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 요때 왕권이 완전히 확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왕 때는 신문왕이 정말 뭐 진골귀족들 누르기 위해서 노급도 다 폐지하고 관료전으로 바꾸고 국학 설치하고 알겠지? 상대등 직책 다 눌러버리고 집사부 시중에 관한 강화하고 막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때 진골귀족들이 크게 한번 반란까지 일으켰었죠. 신문왕 때. 됩니까? 그 있었던 반란이 뭐라고요? 김흠돌의 난이었죠.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확립된 거거든. 알았지? 어쨌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시대가 신라 중대야. 그러니까 신라 중대 그러면은 딱 언제라고 보시면 돼? 삼국 통일 전반기를 뜻해. 통일 신라 전반기.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그 전반기. 요때가 이제 뭐야? 왕권이 아주 높았던, 전제 왕권이 강화됐던 이 시대죠. 됐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 화백회의. 눌러버립니다. and 상대 등의 직책도 핫바리로 만들어버려요. 대신에 국가 중대사는 앞으로 화백회의에서 논의하거나 행정권의 2인자 역할을 상대 등에게 맡기거나 이런 거 안 하겠대요. 대신 왕의 비서기구였던 집사부에서 중대사 논의를 앞으로는 하겠답니다. 화백회의 역할을 집사부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왕의 비서기구거든요. and 집사부의 장관,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왕의 비서실장, 얘가 상대 등의 어떤 그 국무총리 직책을 가져갑니다. 누구라 그러죠? 시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상대 등과 화백회의를 누르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진골귀족을 누른 겁니다. and 진골귀족에게 지급됐던 노급이라는 땅 있죠? 이거 뭐합니까? 폐지시킨대요. 대신 귀족 사람들, 귀족 가문에게 지급되는 토지에서는 앞으로는 뭐만 하래? 역징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금만 거드래. 이름을 관료전이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귀족 가문, 진골귀족 가문 사람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관료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는데요. 이 토지는 뭐만? 오로지 수조권, 세금 걷는 거밖에 못해요.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부릴 수는 없어요, 사람들. 됐습니까? 그리고 귀족 자제들을 불러다가 어릴 적부터 왕충성 교육시키는 학교를 만듭니다. 뭐였죠? 국학의 설치죠. 국학의 설치. 됩니까? 다음,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도 옆에 뒷받침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골귀족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누구하고의 결탁이 있었다? 육두품 세력과의 결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진골한테 가장 불만 있는 애들이 육두품들이거든. 됐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육두품들을 막 장관직이나 지방 도독의 높은 관직까지 올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관급 정도 되는 애들인데 그네들과 거의 정치를 다 하고 골품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직책은 아직도 진골이 명맥상은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좀 패스하고 무시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육두품과 결탁하고 이들을 중히 기용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골품제상의 욕두품들이 높은 관직 못 올라가는 골품제상의 한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되십니까? 좋아요. 다음, 왕권 강화에 불교를 또 이용하기도 하죠. 왕실이 교단을 장악하고 종교적인 면을 이용해서 왕이 거의 현실의 부처로 군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자유분방한 선종불교, 이게 유리합니까? 이론적 수양, 경전 수양 이런 걸 중시하는 교종불교가 유리합니까? 그래서 이때 교종을 널리 퍼뜨리는 모습들도 있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만들었던 건축물이 어떤 게 있다고? 경주에만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왕을 거의 현실의 부처로 떠받들게끔 그렇게 의리의리한 웅장한 건축물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토암산 꼭대기, 석굴암, 중턱에 불국사, 그 밑에 궁궐 딱 만들어가지고 한번 왔다 가면 사람들이 그냥 폐하를 거의 부처, 현실의 부처처럼 떠받들게끔. 알겠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탑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3층으로 통일감 있게 딱 국가가 제작하고. 알겠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권을 확립해 갔었죠. 근데 문제는 8세기 누구 왕 때? 해공왕 때. 8살짜리가 왕이 됐어. 이 부자세습이었다 그랬잖아. 그지? 씨가 말라갖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8살짜리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8살짜리 해공왕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이때 있게 되죠. 이때 이 틈을 타고 진골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진골의 시대, 화백회의 상대 등이 큰 권력을 쥐는 그런 시대. 알겠죠?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어버린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진골귀족 중에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화백회의에서 선출만 되면 누구든 진골귀족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앙에서는 뭐 하겠어? 서로 왕 한 번씩 해먹겠다고.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겠죠. 중앙에서. 경주에서. 진골귀족들은 그래도 감투 한번 써보고 싶지 않겠냐 왕. 그지? 경쟁적으로 귀족의 어떤 특권을 약속하고 그 인기로 진골귀족 화백회의에서 뭔가 지지받으면 왕 한 번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왕이 됐다 하면 적극적으로 진골귀족의 특권을 경쟁적으로 더 확보시켜주면서 그렇게들 돌아가면서 왕 한 번씩 헤쳐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진골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진골귀족이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아들 진골귀족이 반란 일으킨 사건이 한번 있기도 했었어요. 무슨 난이었죠? 김헌창의 난이었죠. 나중에는 그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장보고가 왕한다고 난 일으킨 적까지 있어. 알겠죠? 그런 일들까지도 이때 막 벌어졌던 거죠. 얘들아, 중앙에서 진골귀족들끼리 서로 왕위 쟁탈전만 치열하게 펼치고 있으니 지역 곳곳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해요. 지역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틈을 타고 지방 곳곳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새 시대를 외치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하고 사실상 지역의 군사권까지 독점하면서 성장했던 그들을 호족이라고 부르죠. 됩니까? 그래서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 무렵인데 끝 무렵인데 이때 성장했던 지방의 반독립 세력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성주님 또는 장군님이라고 부르도록 했고요. 사실상 지역의 뭐 조세징수권, 군사권, 행정권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한 애들입니다. 중앙에선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이 사실을. 다음, 이네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줬던 그 브레인들, 그들이 누구죠? 육두품이었죠.
하필이면 신라 하대 때 똑똑한 육두품들이 그렇게 많았단다. 돼요? 세빈아 누구였죠? 최치원도 있고요. 최승우, 최언위 뭐 이런 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호족은 세력도 있겠다. 육두품들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밑그림도 그려주겠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새로운 시대 국토재편을 예언하는 예언사상도 등장해요. 새로운 시대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뭐죠 이게? 풍수 지리설도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새로운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 뭐야?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왕을 거의 현실의 부처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야. 교종불교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백성들의 그 왕에 대한 어떤 그 충성의식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종교적으로 신봉하니까. 그래서 자유분방한 불교, 무슨 불교? 선종불교를 적극적으로 막 지원해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선종불교를 육성하기 시작해요. 누가? 호족들이 육성한 거죠, 이거. 되십니까? 그러면서 중앙왕실의 교정적 권위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알았지?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9세기 진성여왕 때. 요때 지역 곳곳에서 반란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그 반란이 뭐라고? 원종과 애노의 난, 양길의 난, 견훤의 난, 이런 난들이었던 것이죠. 되십니까? 이때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가 북방 호족들, 쉽게 말하면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호족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900년에 세웠던 나라가 901년입니다. 그게 후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궁예. 견훤이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호족들을 규합하고 900년에 전라도 지역에서 세웠던 나라가 후백제가 되겠죠. 후백제. 이거는 견훤이 세웠던 것이죠. 후 고구려는 나중에 궁예 밑에 있었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918년입니다. 되죠? 이게 왕건의 고려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발해의 유민들이 거란한테 무너지면서 이 왕건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신라는 후백제한테 계속 압박을 받았던 신라는 알아서 나라를 고려 왕건한테 들어 바칠 거고요. 936년에는 후백제를 고려가 결국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후삼국이 완전히 통일되는 것이다. 되죠? 저번 시간 공부했던 게 여기까지였는데 한 명 수업 듣고 있네요. 큰일이네요 이거. 아이고. 잠깐 쉬었다가 요 관련된 거 문제 좀 풀어볼까요?